배고픈 시간이죠. 네. 퇴근하시는 분들 아마 지금 굉장히 출출할 때 이럴 때 주머니에 이제 백년합편 하나씩 이렇게 딱 넣어두고 든든하죠. 출출할 때다 이렇게 하나씩 먹어주면 딱 좋은 건데요. 아, 챙겨드려야겠어요. 박지원 사장님도 주머니에도 배고프시잖아요. 밥도 안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방송. 예. 시청자를 공복 위해서. 방송. 저도 안 먹었어요. 채팅 글에 그 옆에 누나한테 잘하라는 얘기. 누나요? 네. 제가 잘하겠습니다. 어떻게 잘해야죠. 재영 동생 잘할 네 준비됐나요? 누나. 예, 네. 제가 누나로 보이죠? 네. 예, 누나로 보입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네. 올해 부록이 돼가지고요. 네. 먹을 만큼 먹은 여동과 함께하는 퇴근길 라이브와 뭔가 기분이 왜 이렇게 나쁘죠? 자, 지금 장도 올랐는데 기분 나쁘면 안 됩니다. 기분 좋게 웃으면서 즐겁게. 장은 오르는데 나이는 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이 뭐 옷을 맞추셨어요? 아, 똑같네요. 이런 게 요새 네, 뭐 체크무늬. 패션을 좀 네. 잘 아시는 선도하는. 네, 두 분 오늘 커플룩 아주 잘 어울리시고요. 네. 자, 오늘 시장이 진짜 너무 좋았죠. 하루 종일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긴축 우려 완화, 이게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죠. 그 경기는 안 꺾이고 네. 임금 상승률은 줄어드는 분위기가 보이니까 경기 연착륙 기대감을 키우면서 뭐 시장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시초가 코스피는 한 25.9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요. 지수 갭 상승이 있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모두 선물 매도는 출발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 중심의 현물 매수와 기관은 코스닥 소폭 매수 출발했는데 9시 30분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기관 외국인 양시장 동시 현물 매수로 전환했고요. 시장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코스피 2330포인트대 안착을 아침에 나타냈고요. 오전 원달러 환율은 7개월 만에 1250원이 깨지면서 외국인 수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6일 연속 순매수 이어지면서 뭐 지수 상승 주도를 했는데 이 전반적으로 매수 기조가 이어지기도 했지만은 장중에 매수 강도도 계속 강화가 됐습니다. 전기전자, 금융 서비스 등의 대부분 업종 매수했는데 전반적으로 기관도 금융 투자까지 매수로 반전이 되면서 전기가스나 통신, 보험 등의 경기 방어주를 빼고는 다 매수를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들면서 기관 외국인 현물 쌍끌이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코스피는 2% 상승을 기록했고요. 60일 이평선인 2350포인트까지 근접했습니다. 이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 전지 등의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코스피 강세를 주도했던 게 전기전자, 운송장비, 철강, 화학, 금융, 이게 모두 이제 경기 관련된 업종이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원달러 환율은 달러 대비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 강세를 기록하면서 1240원 중반대로 급락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화학이 3% 강세였는데 더군다나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등의 화장품주도 강세가 뚜렷했고요. 카카오, 네이버 등의 인터넷주도 급등세에 따라서 서비스업도 3%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주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67% 급등하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까지 상승하면서 전기전자 강세 주도했고요. 2차 전지도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등도 강세를 보였고 반면 이제 보험업이 약세를 보였던 게 특징입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 순매수의 700선 회복을 시도했는데 뭐 그렇게 매수세가 강한 건 아니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 IT 소프트웨어, 디지털 컨텐츠 등의 강세가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그런 하루였는데 가장 좋았던 게 장 초반부터 보니까 와, 이 중국 소비 네.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세요. 네, 실제 뭐 중국의 방역 정책이 이제 입국자 격리가 오늘부터 폐지됐습니다. 뭐 네. 중국하고 홍콩도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로 이제 가고 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년 10개월 만에 이제 입국자 격리 정책이 폐지됐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중국에 입국하는 내 외국인이 입국 후에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나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격리 없이 바로 목적지로 이동하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화장품 업종은 뭐 중국 매출 회복이나 그다음에 미주, 일본 이런 쪽으로 좀 신규 지역이 개척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네. 중국 내의 국내 브랜드 점유율인데 이게 보시면 2020년도부터 21년도 사이에 마이너스 점유율이죠. 그러니까 결국 로컬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약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고가 브랜드 유럽 제품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국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과 같은 브랜드 회사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된 겁니다. 다만 이제 그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연도별 방한 중국인 추인데요. 이 보시면은 거의 2020년도부터 해서 2021년, 22년은 거의 안 들어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조금만 들어오게 되더라도 그 인바운드 계획이 늘어나면서 이제 시내 면세점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쵸. 현재
현재까지는 딸공이나 이렇게 뭐 보따리 상들이 가져가는 물량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익률이 별로 좋지 않겠죠.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결국 들어오면 이렇게 거의 뭐 없다시피 하는 중국인들이 일단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똑같이 많이 들어올 거냐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이익률을 매출과 더불어서 구가할 수 있다는 점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연도별 면세 구매액 추이인데요. 생각보다 중국인들이 그렇게 안 들어오긴 했지만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따로 이제 다른 쪽, 중국을 제외한 다른 쪽이 좀 어느 정도 견조하게 왔던 것 같아요. 한국 면세점 시장 규모도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 최근에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세점 쪽의 회복이 조금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점도 이런 표를 봐서는 이제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력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관건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오늘 일부 이제 좀 지표를 보고 뭐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좀 벗을 수 있는 논의가 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좀 흘러나왔기 때문에 약간 그 컬러 그러니까 색조 화장 쪽이 이제 클리오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좀 눈에 보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약간 뭐 마스크를 많이 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 클렌징이라든지 약간 트러블 케어를 하는 쪽이 잘 팔리고요. 그다음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이렇게 색조 화장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옮겨간다는 점에서 중소형주들은 그 특징에 따라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진짜 전문가 같으세요. 어떻게 왜요? 그런 피부 트러블, 뭔가 클렌징 뭐 이런 거 다 얘기하시는 게 전에 샵도 그 피부과도 가신다고 엄청. 그 받으러 가신다고 케어 엄청 네. 받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엄청 케어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그쵸. 클래시스 투자를 투자를 하려면 아. 이제 유니버스가 나오면 이제 한번 가보고 네. 제니시스 제니시스 메디칼 가면은 이제 포텐자 한번 해보고 할만한지. 그 원택이라는 기업에서 올리지오 요새 올리지오? 뭐 많이 올리는 네, 올리지오는 아직은 못 해봤어요. 올리지오 올리는 예, 올리는 네. 리프팅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올리지오. 그래요? 나의 피부, 네. 나의 탄력을 올리지오 이래서 근데 써마지가 제일 좋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되게 비싼데 저는 아직 못 그거를 좀 해봤어요. 저렴하게 한 거래요. 올리지오가. 예, 근데 이제 써마지가 뭐 FX까지 나왔는데 그 뒤로는 제가 업그레이드가 안 됐는데 그게 뭐 한 200만 원대 중반 정도 되니까 사실 한 번 맞기가 좀 부담스럽죠. 네. 근데 그게 효과가 제일 좋다고는 합니다만 네네. 아직 뭐 그것까지 제가 하긴 좀 그렇고. 이게 탄력이 완전 다 떨어졌을 때 하면은 사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아직 막 살아있을 때. 무너지기 시작할 아. 때 그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박근영 부장님이나 뭐 박대원 차장님은 뭐 이미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습니다. 예. 안 그렇다고 얘기할 것도. 지금 얼굴에 트러블이 예. 많아서 좀 땡기면 안 되는데. 트러블 있을 때 박근영 부장님 뭐가 좋죠? 아무튼 뭐 트러블 케어 쪽은 뭐 닥터지 브랜드라든지 이런 쪽도 괜찮고요. 장비수를 뿌려보세요. 로즈워터를 네. 뿌려주시면 괜찮습니다. 이 중국인들이 사실 이제 최근에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여의도에도 보여요. 여의도가 원래 관광 명소인 거 아시죠? 그쵸. 월스트리트처럼. 다 구경하러 네, 오시는 여기 많이 분들도 오십니다. 나오시고. 그리고 제가 주말에 리조트 스키장 갔다 왔는데 네. 단체 관광객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요? 지하철에서도 꽤 보이고. 근데 그거 잘 네. 봐야 돼요. 그게 중국 분들일 수도 있고요. 대만 분일 수도 있어요. 뭐 어차피 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 그거 마찬가지. 다릅니다. 면세 이런 거 다 뭐 중국인이나 그쵸, 그쵸. 대만이 다 사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경쟁력이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화장품이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경쟁력이 이미 다 떨어졌다. 고가 화장품은 사실 네. 유럽 쪽에 밀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저가 우리 옛날에 그 뭐죠? 미샤나 이런 음. 무슨 브랜드라고 하죠? 그 하여튼 그 로드샵. 로드샵 로드샵은 브랜드, 저가. 이미 로컬이 다 장악했다. 그쵸, 그쵸.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아모레 퍼시픽도 디지털 마케팅으로 전환한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부 그 스트리트몰, 그 스트리트샵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철수를 했고요. 뭐 이니스프리도 되게 잘 나갔지만 힘들어졌고 에뛰드 맞아요.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처음부터 조금 힘들었던 그 브랜드였죠.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이 디지털 쪽으로 전환을 빨리 시작을 했고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약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점수를 그렇게 주는 그 부분 때문에 점수를 주는 애널리스트가 꽤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컬 브랜드가 너무 잘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드럭스토어 쪽에 잘 침투를 해야만이 또 잘 팔리기 때문에 의외로 미국과 일본 쪽의 수출이 또 어느 정도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과거에 파는 만큼 매출이 메이크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좀 지켜보는데 결국 뭐 미국 쪽이고 그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자체 브랜드도 좋은 게 많긴 하지만 수입 브랜드 중에 한국 브랜드가 수입
부분에서는 한국이 1등이래요. 일본 내에서. 그 일본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우리나라의 브랜드들이 좀 잘 먹힌다고 하는데 그쪽은 또 특이하게 드럭스토어에서 잘 많이 팔립니다. 온라인보다는 드럭스토어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리오프닝 하면 생각나는 게 화장품, 여기 뭐 적어주셨듯이 네. 면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카지노, 그다음에 뭐 항공, 네. 여행 뭐 네. 이런 게 있는데 네. 사실 작년에 좀 제일 강하게 올라왔었던 건 카지노였었던 것 네. 같고 올해는 뭐 좀 이제 실제로 막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 좀 뭐 바뀔 수 있을까요?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카지노 쪽은 이미 신고가가 나왔죠. 네. 그리고 해외 쪽도 홍콩 쪽에 있는 카지노 업종들도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국내도 약간 뭐 GKL이라든지 이런 쪽은 괜찮게 흘러갔고요. 네. 파라다이스도 박스권 상단까지 지난주에 이미 올라와서 카지노 쪽은 상당히 괜찮았고 최근에 LCC 쪽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본 쪽에 여행이 워낙 많이 가고 있으니까 거의 만석으로 이제 가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TV를 계속 돌려보면서 이제 홈쇼핑이나 이런 데 뭐가 나오는지 계속 봤는데요. 역시 나오나요? 홈쇼핑에는 지금 거의 대부분 여행 상품이에요. 너무 하고 예, 싶네요. 뭐 유럽, 그다음에 일본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대부분 다 여행 상품이 네. 거의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대 메인 타임 보니까 역시 여행 쪽에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져 있다는 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 동남아 상품들보다는 아직까지는 일본,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유럽 쪽에 뭐 한 10일짜리, 일주일짜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행 쪽에 관련된 LCC 쪽이나 항공사 쪽은 상당히 좀 턴어라운드가 4분기 정도부터는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물론 선반영돼서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뭐 자본 잠식이 안 된 상태에서 유증도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따라가기 좀 그렇긴 하지만 조금 조정이 나온다거나 그럴 때는 항공 쪽은 확실히 좀 턴어라운드가 보인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고요. 아까 면세점은 오히려 코로나 때 좀 안 좋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까 면세점 매출이나 그다음에 YY 그 시장 규모나 이런 증가율이 면세점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건 뭐 보따리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럴 수도 네. 있고요. 그래서 적자폭이 별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추세적으로 봐서는 면세가 조금 더 편안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엔터가 더 기대가 되는 게 중국에서 콘서트 한 번 하면 이번에 아바타 개봉했을 때 그 네. 숫자가 정말 처음에 어마어마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엔터사들이 콘서트 하면 또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찾아오게 엑소 될지. 가야죠, 엑소. 엑소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뭐 하이브도 이제 다 멀리서 뉴진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이제 가면은 대단하지 않을까. 최근에 네. 엔터주도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엔터는 좀 이따 나중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 이어서 볼까요, 그럼? 네, 뭐 저 그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 때문에 그런데요. 뭐 여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롯데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ST 바이오센서가 이제 발표 세션에 참가합니다. 더군다나 바이오젠, 뭐 일라이릴리 등등 이제 머크, 젠맵 이렇게 글로벌 제약 기업들이 하반기부터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이따라서 신약 출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결국 신약이 출시가 많이 되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치료제 위탁 생산 업체가 이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쪽에서 영향을 미쳤고요. 더군다나 치매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6일에 미국 FDA에서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함께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카네맙 이 신속 승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게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이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뭐 우리가 치매에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이 뭐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없었던 뭘로 어떻게 치료하지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올해 연말로 예상되는 FDA 최종 승인을 검토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 레카네맙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주요 지표인 아밀로이드라는 그 뇌 단백질을 제거함으로써 기억력이나 사고력 저하를 좀 막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도 이르면은 상반기에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 후보 물질인 다나네맙 이 FDA 승인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관련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 관련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종목들로 언급됐던 종목들, 메디프론이나 베럴, 라파스, 피플바이오 등의 치매 관련된 테마주가 좀 움직였다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이런 뭐 FDA 승인과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당장 직접적으로 어떤 뭐 뭘 받거나 뭐 매출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테마 쪽으로 일단 관련주로서 언급되면서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에 다 네맙이 들어가네요. 네맙. 네, 뭐 그런 것 뭔가 같아요. 알츠하이머 저도 이제 이런 용어가 네맙이 들어가나 봐요. 엄마의 마음으로 치료한다. 네 맘이 내 맘이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주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빅테크 관련한 기업들이 다
괜찮았잖아요. 네, 미국에서. 맞습니다. 반도체, 인터넷, IT 기업들이 좋았는데 역시 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6% 이상 급등세를 보였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고용 보고서입니다. 다음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네. 그 12개월 체인지인데요. 이게 보면은 양적 고용 지표인 신규 비농업 취업자 수는 서프라이즈 기록했지만은 질적 고용 지표의 하나인 임금이 전월비와 전년비 모두 증가율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게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좀 꺾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였죠. 근데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12월 평균 주간 근로 시간도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한 34시간 정도 기록하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골디락스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경기는 안 꺾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임금 증가율이 이제 꺾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추이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주말 사이에 시장이 상당히 미국 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여서 이 부분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 이런 쪽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고요.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가 결국은 메모리 부분 수익성 악화에 기인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부분 때문에 뭐 약간의 캐펙스 감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골드만삭스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리포트를 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일부 언론에 따르면 AMD가 삼성 파운드리 14나노미터 공정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에 이제 AMD 관련된 위탁 계약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뉴스가 나온 게 이제 또 호재로 알려진 거죠.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뭐 네이버, 카카오, LG전자 등의 인터넷 IT 대표주가 올라왔는데 뭐 게임주들도 성장주 중에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가 꽤 반갑게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 도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하나증권에서 나온 그 세라믹 캐패시터 이게 이제 MLCC 쪽 관련된 쪽인데요. 수출 뭐 중요항이라든지 금액 가격의 전년비 증감률인데 확실하게 12월 달에 12개월 만에 수출액이 증가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게 나오면서 이제 바닥권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요. 삼성전기가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지난주부터 좀 올라오기 시작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1월 달에 해당 흐름이 지속되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 반등 이후에 1월에 이 해당 흐름이 계속되는지 확인해야만이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 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주가가 오늘도 급등을 했죠. 네. 사실 이제 문제는 어닝 쇼크 부분은 본 사업보다는 LG 이노텍의 실적이 기대치 못 미치면서 전반적인 어닝 쇼크가 나왔다고 이제 삼성증권에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재고 관리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예상을 뭐 한 만큼 비용을 쓰지 않고 성공적으로 재고를 좀 줄였다는 게 확인됐다는 리포트를 냈고요.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증설과 관련된 멕시코 증설이 이루어지면서 전장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수주 잔고가 80조 원에 이루어지면서 전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멀티플 상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리포팅을 했고요. 표를 좀 보여주시면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표인데 LG전자 전장 사업 부분의 영업 손익인데요. 확실하게 2022년도부터 흑전을 하면서 23년도가 이제 완전히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걸린 모습인데요. 이 전장 사업 부분의 턴어라운드가 LG전자의 멀티플을 올려줄 수 있는 요소로 이야기되면서 일단 가전 부분은 재고가 확실하게 이제 잡았다. 그리고 전장 사업 부분의 턴어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주말 사이에 저 뉴스로 이제 미국이 많이 올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스러운 게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 안 내리는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도 잡았고 인플레이션 이제 주간 이제 일하는 그러니까 주간 임금 자체가 줄어드는 거고 거기다가 고용은 계속 좋고 뭐 연준 입장에서는 그 금리를 낮출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 그럼 금리를 안 낮춘다라는 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식시장에는 좀 악재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뭐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뭐 연준이나 그다음에 파월 의장은 연말까지 금리 뭐 인하 없어라고 네네.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있었죠. 네. 근데 시장이 안 믿고 있고 채권 시장은 이제 계속적으로 어제 그 목표 금리 최종 금리 터미널 레이트가 5% 아래로 오히려 떨어지는 주말 사이의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CPI도 발표되겠지만 네. 그 CPI가 기본적으로 컨센보다 또 높게 나와버리면 시장에 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도 경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네. 이게 딱 이렇게 금리 안 올릴 거야, 곧 내릴 거야, 막 이러면서 주가 막 올랐다가 파월 나와가지고 아니야, 그럼 뒤통수는 빵 때리고. 근데 아무튼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은 계속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계속 말해왔기 때문에 아마 파월이 금리 인하 없다고 또 말한다 하더라도 악재는 아닐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근데 최근에 블러드 총재가 네. 이번에 올해는 이제 투표권이 없지만 사라졌죠? 유리권 없지만 굉장히 작년에 7%까지 금리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최근에 갑자기 어찌된 일인지 굉장히 소프트해졌어요. 약간 디스인플레이션. 네, 갑자기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서 네. 몇 달 전과 완전 태도의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장에서는 다소 가장 매파졌던 인사가 다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에 관련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거의 이제 근접해 왔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환호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표는 나와봐야 합니다. 근데 이제 유가 부분이라든지 채용가스나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 임금이 빠지는 부분, 렌탈 관련된 이슈들이 서비스 쪽에서 어떻게 빠지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지표가 컨센에 대비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페드가 제시했던 PC 물가가 맞다면 네. 아무래도 올해부터는 좀 빠지는 게 분명히 맞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체크를 분명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선반영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월 의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채권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이미 상정하고 있고 연말에 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은 약간 뒤통수를 한번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주가 지수까지 올라왔어요. 사실 그 달러 환산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코스피가 2,500원짜리까지 와 있는 달러 환산 기준입니다. 외국인 기준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지표, 단기적인 지표까지는 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감은 좀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일희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주말 사이에 나왔었던 고용 보고서 내용 안에서 또 좋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긴축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그 이슈만 쏙 뽑은 거잖아요. 임금 상승률 둔화. 그리고 경제 지표 관련해서는 서비스업이 50 하회했다. 인플레이션 촉발하는 내용들 좀 둔화. 그러면 연준이 긴축의 속도를 조금 낮출 수 있다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언제 또 어떤 지표로 뒤집혀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선반영 하지 말고 시장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댓글에 같습니다. 도박 콤비라고. 도박 콤비요? 네. 왜요? 여돔. 근데 도박 커피는 또 콤비. 도박입니까? 좋은 단어 많지 않습니까? 전에 클로징 벨은 명박 콤비였어요. 근데 뭔가 명박은 조금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로봇 네. 인공지능. 요새 로봇이 핫하죠. 대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이 EX1이라는 이름의 보조기구 로봇 옛날에 이렇게 잼스윕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돌았고 네.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걷는 그러니까 약간 연세가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걷기가 좀 힘든 분들에 대한 약간 도움을 줄 수 있는 헬스케어 로봇 관련된 우리가 옷처럼 이렇게 입는 그런 것인데 네. 이게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협동 로봇 전문 업체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590억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로봇의 진심이게 나오고 있죠. LG전자라든지 이쪽도 다 마찬가지로 로봇 쪽에 있는데요. 그것도 오늘 이슈가 되면서 인탑스 같은 경우가 잼스윕을 이렇게 조립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여러 가지 로봇 관련된 주식들이 또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다음 그 사진을 좀 띄워주시오. 이 사진이 해외 쪽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챗 GPT라는 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챗 GPT 이쪽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오피스 제품군 전반에 적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자사 검색 엔진 빙에 챗 GPT를 적용한다는 뉴스도 나온 데 대해서 더군다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 엑셀, 아웃룩 등 자사 오피스 제품군에 차세대 GPT-4를 적용한다는 루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되죠? 워드라든지 이메일 쪽에다 완성하기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향상된 요약 기능이나 그다음에 엑셀의 데이터 분석 기능이 대폭 향상된다거나 하면 이제 향상된 번역 기능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챗 GPT 관련된 AI 기술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시 오피스 쪽에 적용이 된다는 이슈가 이야기되면서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의 실서비스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는 빅테크들의 지금 어떤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접목에서 구체화된다는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됐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사업성이 있는 걸로 좀 변환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존의 GPT 단독으로 본다면 비싸다. 질문에 대해서 건당 얼마를 내기 때문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좀 그렇다 그랬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 쪽에 이걸 갖다가 부합을 시켜서 약간 돈을 좀 비싸게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어떤 그 뭐랄까 수익원으로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또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해외 쪽에서 나오면서 관련된 뭐 셀바스 AI나 뭐 줌인터넷 오픈베이스 이런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쪽도 주가가 좋았고요. 그다음에 과거 인공지능 초기 단계인 지능형 의료 로봇을 위탁 생산한 바 있는 사이맥스도 주가가 좀 오늘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석유화학 섹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리오프닝 수혜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실제 뭐 중국의 리오프팅을 강화한다면 석유화학 쪽의 수요에 완만한 개선을 전망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이 바닥권에서는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본다면 한 30% 이상 최근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 관련된 중국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공급이 상당히 좀 제한된 공급이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근데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의 공급이 한 20% 정도 늘 걸로 보고 있어서 석유화학 제품이 그만큼 중국 쪽의 수요가 받침이 돼야만이 지금의 주가의 상승을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정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급 부담은 사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이제 태양광 쪽입니다. 태양광 쪽인데 하나솔루션 관련해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야기 나왔는데요. 그냥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 미래에셋증권의 태양광 밸류체인 상대 가격 추이를 나타냈는데요. 아시다시피 뭐 태양광 밸류체인 쪽에서 지금 지난 한 달간 폴리실리콘은 마이너스 48% 급락했고요. 웨이퍼는 47% 급락했습니다. 셀도 40% 급락했고 모듈은 3% 정도밖에 급락을 안 했습니다. 가격이 거의 안 빠졌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모듈의 가격 방어력인데 하나솔루션은 웨이퍼를 원료로 해서 모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OCI도 주가가 좀 빠졌고 하나솔루션도 주가가 같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다음 표를 보시면은 국내 중국의 태양광 모듈 상대 가격 추인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게 올라가다가 살짝 밀리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안 밀렸습니다. 근데 검은색 쪽에 이 선이 뭐냐면은 모듈과 웨이퍼 사이의 스프레드 차이인데요. 이게 굉장히 우상향 그림이 급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듈 가격은 별로 안 빠지는데 웨이퍼 쪽이 확 빠지니까 스프레드가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단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어떻게 주목을 해야 된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관련해서는 지금 태양광 영업이익이 뭐 전분기 대비 4분기에는 1.5배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본다면은 영업이익이 아마 시장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하는 아마 석유화학 쪽에서는 하나솔루션이 좀 부합하는 몇 개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보면 OCI는 좀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폴리실리콘이 저렇게 이제 막 급락하기 시작하니까 중국 쪽도 지금 폴리실리콘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폴리실리콘 관련된 종목들은 중국 시장에서 약간 빠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수소 쪽 얘기가 또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뭐 유진투자증권이 이제 뭐 신재생 관련된 리포트를 제일 그래도 많이 내고 있는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의 관련된 보고서를 통해서 그 미국이 IRA의 수소 생산에 대해서 최대 킬로그램당 $3 정도 수준의 생산세액 공제를 올해부터 적용하면서 뭐 그레이 수소라든지 뭐 그린 수소의 생산 단가 차이도 뭐 EU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보조해 준다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과 유럽 쪽의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원활하게 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인도, 노르웨이, 일본도 상반기 중으로 수소 생산과 관련된 보조금을 도입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대규모 수소 생산 확대를 위해서 수소 전문 업체인 플러그 파워라든지 그다음에 NEL, 그다음에 ITM 파워라든지 블라드 파워, 그다음에 블룸 에너지 등등 이렇게 수소 관련된 수준의 생산 능력 확대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도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야기한 글로벌 수소 생산량 급증 예상 관련된 도표입니다. 재생 가능 수소와 그다음에 수소와 탄소 포집 관련된 이슈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22년, 23년 시작이 되면서 24년도부터 성장성이 좀 보이기 시작하면서 25년도부터 좀 많이 올라오게 되죠. 성장성이 확실히 올라온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수소 생산 위한 수준의 설비 관련된 설치 관련인데요. 2021년 대비 22년이 한 4배 정도 올라오는 것 같고요. 23년도가 거기에 대해서 2배 정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된 쪽이 아마 수준의 설비 관련된 설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를 읽어보면 아직까지는 여전히 정책 변화에 대한 반응을 하는
수소 관련된 쪽이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좀 자연스럽게 후방 산업들이 발전을 당연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따라서 성장의 기회는 좀 아직은 있다. 그래서 좀 중장기 투자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뉘앙스를 냈는데 사실 뭐 수소 관련된 쪽에서는 우리가 수소차만 생각하다 보니까 네. 너무 이제 시장이 작아서 이게 뭐 돈을 벌 수 있느냐부터 해서 이제 약간 테마성 움직임이 있긴 한데요.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은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약간 그들의 낙관적 편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계속 네. 커버리지 해왔기 때문에 네네. 그냥 다 이제 망하고 나서 다음엔 좋아질 거야. 저 이 24년, 25년 저 증가하는 추이를 사실 저희 투자하는 분들이 그냥 아무 반성 없이 이제 받아들이면 많이 좀 당해왔잖아요. 저런 거는 한번 뭐 제가 너무 진지했네. 근데 그게 맞는 네. 게 사실 이제 전기차나 이쪽 2차 전지 섹터는 그래도 이제 눈에 보이죠. 네, 시장의 네. 성장이나 그다음 매출이라든지 수소는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수소 쪽은 조금 우리가 아직까지 와닿기는 좀 쉽지는 않은 영역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저 근데 안에 이제 수소 있습니다. 저 안에 기체 어딘가에 네. 착한 사람은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제 수소 관련 쪽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면은 이제 단기에 또 실적이 안 나오니까 숫자가 부러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실망해서 또 빠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요. 그렇죠. 조금만 악재가 나오면 또 이제 약간 많이 변동성이 나오는 이런 섹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섹터인 건 맞습니다. 저희가 심층 인터뷰 수소 이야기 다뤘을 때 그 수소 쪽을 많이 이야기하셨던 애널리스트 분이 나오셔서 사과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그게 한 가을께였는데 이제 연말에는 좀 괜찮을 겁니다. 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괜찮긴 했었는데 이제 그게 쭉 추세적으로 이어질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시고 연말만 말씀하셔서 좀 아쉬웠는데 수소 관련한 투자를 또 많이 하셨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좀 부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익은 좀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성 있는 올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에너지 태양광 쪽 이야기도 좀 맞습니다. 해주시죠. 뭐 태양광 풍력도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가 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딴 것보다는 아까 제가 태양광 쪽은 하나솔루션 말씀드리면서 다소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보시면 표를 좀 띄워주시면은 베스타스와 그다음에 CS 윈드의 상대 주가 추이인데요. 약간 추이가 동행하다가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약간 이게 동행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커플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퍼스트 솔라와 하나솔루션의 상대적 주가도 작년 연말 11월까지는 어느 정도 약간 동행한 듯 하더니 연말 되면서 쭉 이렇게 좀 약간 동행하지 않는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이 부분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주가 약세는 펀더멘털 관점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좀 만만하지 않다. 왜냐하면 베스타스나 퍼스트 솔라 닷가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등의 해외 업체 관련된 부분에서 주요 시장이 비슷한 시장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쪽이 선도 업체이냐, 우리가 좀 후발주자이냐 그런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약간 시장이 비슷한 회사들인데 왜 이렇게 연말부터 약간 이렇게 변별력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 주가가 다르게 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태양광 관련된 풍력 관련된 쪽도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약간 좀 이거는 수급적인 이슈 아니냐라고 이제 사실 코멘트를 했고요. 근데 다음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 쪽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 중국의 풍력 태양광 설치 관련된 설치량이 기존 목표치를 굉장히 앞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제시했던 목표가 25년까지 이미 달성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1,200기가와트를 풍력 태양광으로 신규 설치할 것이라는 계획을 제시했는데 단 최근에 30개 성이 내놓은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 이미 1,500기가와트 설치가 다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나온 겁니다. 상당히 앞당겨지고 공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자원별로 본다면 2023년도까지 풍력이 430기가와트, 태양광이 490기가와트, 수력이 423기가와트, 원자력이 2.89기가와트 정도로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망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중국도 상당히 태양광 관련된 이슈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많이 하는데 중국 정부보다는 폴리실리콘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부담스럽잖아요. 뭔가 많이 깔아야 되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은 조금 하방을 좀 봐서 좀 빠질 필요가 있다라고 정책적으로 좀 누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폴리실리콘이 빠지고 있는데 다행히 모듈 가격은 좀 덜 빠지고 있고 국내 모듈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가는 것은 물량도 늘어나고 모듈 단가도 중국보다 훨씬 비싸게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내 모듈 관련된 업체들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이어서는 철강도 오늘 유진투자증권이 열일했나 봐요. 보고서를 좀 많이 냈나 봐요. 네, 뭐 그렇게 보고서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철강 가격은 연말부터 해서 중국 쪽의 재고도 좀 많이 빠졌고 네. 그다음에 데이터상으로도 철강 가격이 올라오는 모습이 사실 12월도 보였거든요. 과거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만 표를 좀 보여주시죠. 중국 쪽의 철강 가격이 열연가, 냉연, 철근, 후판 대부분 다 보면 연말부터 이렇게 조금 고개를 드는 모습 확실히 보입니다. 재고도 좀 빠진 상태가 보였고요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열연 가격도 한 달간 변동이 중국 쪽에서는 3.8, 그다음에 미국은 9.8%, 유럽은 7.8%, 일본은 9.1% 한 달간 열연 가격도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말부터 해가지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중국발로 오픈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원료 가격 급등도 있는 상황이고요. 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뿐만 아니라 원재료인 철광석, 석탄, 스크랩 가격 이것도 다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현재 보입니다. 연말부터. 그렇기 때문에 철강 가격도 좀 올라온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리오프닝,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부양책, 그리고 춘절 전에 비축수로 인한 재고 증가 이런 부분들이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소형주들이 주로 좀 많이 움직였어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수급이 좀 더 원활한데 아무튼 리오프닝 기대감은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은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된 수급이 대부분 다 좀 장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는 드디어 엔터 얘기 나왔네요. 시작부터 좀 45분을 기다렸습니다. 이따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네,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뭐 당분간 뭐 그걸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교보증권에서도 이제 23년 합산 콘서트 관객 수가 코로나 이전 대비 35% 증가할 것이다. 오늘 교보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콘서트가 먼저 재개된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티켓 판매량이 19년 대비 작년에 16.8% 증가했고요. 평균 티켓 가격 ATP도 19년 대비 22년에 17%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게 받는다는 거고요. 지금 뭐 홍콩 쪽에서 만약에 블랙핑크가 예를 들어서 뭐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네. 중국 본토 사람들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도 뭐 홍콩까지 갑니까? 넘어가서 보러 간대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핫하다고 그러는데 중국향 앨범 수출 금액은 최근 7년 새에 800% 8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앨범 판매량이 중국 쪽에. 그래서 중국 내 K-팝 관련된 확산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콘서트가 네.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콘서트가 오프라인이 아직은 안 되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재개가 된다고 하면 엔터 전반에 이제 수혜가 예상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블랙핑크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이 봄핑크 관련된 이 이제 콘서트인데요. 이 관련해서 보시면 밑에 이게 그 관련된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5월까지 계속해요. 블랙핑크 아시아 공연이 4회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만 1회, 싱가포르 1회, 마카오 2회가 추가되면서 기존의 14회에서 18회로 아시아 공연이 크게 4번이나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가운데 이제 지금 신인 그룹이 우리가 뉴진스가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뉴진스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뉴진스가 3개월 만에 62만 장 이상 앨범을 네. 발매하면서 3개월간 뭐 신인 개발 비용을 감당하도 남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신인 그룹 한 그룹을 키우는데 뭐 성장시키는데 보통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보통 한 5년 이상 걸리던 이 BEP가 대부분은 요즘에 이제 1년 내에 바로 이제 회수하는 그런 정도까지 보이는데 뉴진스 관련된 이 초동 물량입니다. 그 다음 표를 보시면 뉴진스 관련된 디테일 수량인데요. 이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1일차, 2일차, 뭐 7일차 쭉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나오면서 초동 물량이 나오는데 뭐 OMG 이게 오마이갓인가요? 네. 그게 그거죠. OMG라고 하죠. OMG. 예, 네. 오마이갓이죠. 초동 70만 장 돌파를 했는데 이 70만 장 돌파가 뭐 당연히 이제 뉴진스 같은 경우는 캐리어 하이겠죠. 근데 이제 역대 여자 가수 초동 순위가 5위에 해당됩니다. 블랙핑크가 1위인데요. 봄핑크가 154만 장 초동 순위입니다. 1위. 에스파가 걸스가 113만 장. 아이브 애프터라이크가 92만 장. 4위 리사가 리사 혼자. 74만 장. 리사 혼자 한 겁니다. 뉴진스가 5위고요. 블랙핑크가 이제 D 앨범 69만 장. 여자 아이들 아이러브가 68만 장. 있지 8위. 그 다음에
63만 장 정도 되네요. 그리고 9위가 르세라핌, 르세라핌. 예, 57만 장 정도니까 뉴진스가 상당히 지금 이 걸그룹 가운데 굉장히 빠르게 OMG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봤죠. 보셨어요? 네, 그 약간 어떠셨습니까? 정신병원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는 뉴진스 아이들이 아픈 건 아니겠지 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진지하게. 다 하나씩 진지하게. 저는 실입니다. 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파악을 제가 못해서 보셨어요? 부장님 어떠셨습니까? 딱 아, 보고 느낌. 그냥 발랄하다. 예쁘다죠. 예쁘다. 예쁘다. 그냥 예쁘다. 네, 흥해라. 뭐. 박찬환님은요? 왜냐면 이게 저는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못해요. 네. 또 그 이게- 스토리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나이 먹은 40대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냐. 40대세요? 동생이라면서요. 아니 예. 10년 뒤에. 네네. 10년 뒤에도 내가 뉴진스를 좋아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우리 채팅창에 혹시 20대 투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계시면 좀 의미 좀 없어. 알려주세요. 채팅창에 20대 아무도 네. 없어. 다 놀러 갔지. 저도 지금. 보면서 그냥 예쁜데 이 친구들이 뭐 다들 아프다 그러는 건가?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아이폰입니다. 그러고 네. 깜짝 놀. 근데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세대는 사실은 좀 뭐 이문세 뭐 이런 약간 감성의 아니요, 저 아니에요. 저는 저는 그렇습니다. 빅뱅이에요. 예, 예, 예. 저는 서태지. 저는 그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감성이 다르죠. 감성이 다른데 지금 노래를 들으면 사실은 어떤 노래들은 가사가 뭔지도 못 알아듣는 한국말인데도 거의 가사가 안 대부분 들어오는 노래도 있어요. 네. 뭐 그룹들이 대부분 그런 노래가 꽤 있습니다만 근데 그냥 받아들여야지 네. 문화를 그걸 뭐 그쵸, 그쵸. 가사가 안 해석하면 안 들린다고 된다. 예, 가사가 안 해석하면 안 들린다고 된다. 이게 팔리겠느냐부터 해서 아. 뭐 그때 감성이 없어라고 네. 이제 뭐 이렇게 뭐 그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걸 받아들이는 세대들은 뭐 저희와 다른 세대들이죠. 그 세대들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갑을 열고 그래서 그거 다 내 돈 아니야. 부모님 돈, 부모님 지갑에서. 내가 벌어가지고 걔들이 쓴다고.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뭔가 올려주실 줄 알고 좀 봤는데 일단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20대 아무도 없어. 뉴진스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뉴진스는 아는데 뉴진스. 뉴진스는 모르겠다. 우리 저는 세대가 그 참- 일부러 그 이렇게 보이는 그 이 컬러링 있잖아요. 네. V 컬러링. 어. 그런 걸 걸그룹을 신곡을 전부 다 다운 받아갖고 다 돌리면서 오. 그게 그 자동으로 할 수 있거든요. 매일 그 다르게. 곡을 다르게 자동 아. 연결해 놓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선택을 초이스를 해줘요. 아. 프로그램에서. 그럼 제가 박근혜 부장님 전화하면은 그게 뜨는 거예요? 예, 화면에? 보이는 V 컬러링이 뜹니다. 뮤직비디오가. 그것도 큰 화면으로. 큰 화면 되는 것만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아재들이 저렇게 많이. 그냥 잘 모르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라고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왜 그 지금 세대에서 정말 핫한지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한번 계속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좀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참 투자의 세계는 어렵습니다. 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노력하고. 외우세요. 네. 예, 뉴진스 뉴진스는 핫하다. 최고다. OMG는 OMG다. 이렇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이야기. 그 엔터즈 투자는 박재영 차장님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니요, 뭐 모든 업종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제가 전 네. 방송에서 항상 엔터주는 전 JYP만 하거든요. 왜요? 박진영 씨를 좋아하세요? 이름이 좋아요. 왜요? JYP. 아, 박재영. 이 다 투자 방법이 개인마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JYP가 지금 약간 박재영 교를 하나 만드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약간 신격화하는 그런 느낌인데 하나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터. 저는 빅뱅의 지드래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차 전지 이야기 해볼까요? 네, 뭐 2차 전지는 오늘 좀 약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아쉬웠던 섹터죠. 그쵸. 테슬라가 가격을 또 내렸기 때문에 네. 약간 수요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 아니냐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조금은 발목을 잡는 것 같고 그래도 오늘 엔솔 엄청 올랐잖아요. 엔솔은 조금 올라왔습니다만 여타 소재주들은 그렇게 많이 못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4분기에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보면 다소 좀 약간 실적이 컨센을 좀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슬로우하게 4분기에 좀 갈 가능성이 있고 재고 조정 이야기도 그렇죠. 있고요. 엔솔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약간 오보행이 1월 중순 이후에 오보행이 좀 올 수 있는 시기적인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아직까지는 좀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다음 IBK 투자증권에서 리포트 나온 부분을 좀 가져오면 글로벌 지역별 전기차 침투율 전망인데요. 보시면 아직까지 침투율이 글로벌로 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지금 유럽 쪽이 높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그다음으로 높긴 하지만 글로벌 평균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한
10%대 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성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피크아웃 가능성은 조금은 아니지 않느냐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북미 내 배터리 실질 캐파나 디자인 캐파인데요. 보면 생산 능력이 북미가 가장 높죠. 그리고 지금 북미에서 가장 잘하는 게 우리가 파나소닉, 그 다음에 국내 셀 3사, 그 다음에 CATL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3사를 합치면 아마 북미에서는 제일 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평균 탑재량이 보십시오. 이 선으로 그어진 게 평균 탑재량이거든요. 그 북미 쪽이 왜 탑재량이 높을까요? 차가 대부분 다 큰 차입니다. 대형 SUV나 이런 차들이 많이 있기 픽업 때문에 트럭 이런 것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 승용차보다는 픽업 트럭, SUV 대형 차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2차 전지 배터리 탑재량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 북미입니다. 아직까지는 북미 시장의 그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점유율이 아직까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북미 시장의 성장성을 갖고 갈 수 있는 업체가 아직은 성장이 남아있다 본다면은 중국 업체들은 중국 로컬에서 잘하는 거죠. 물론 최근에 CATL이 유럽 쪽으로도 수출 많이 하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셀 3사가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캐파 관련해서 조인트 벤처로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지금은 캐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에서 하나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시장의 성장세가 지금 완만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주식이 다 좋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미국 매출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시장 내 침투율이 상승하고 있는 제품군 하이니켈 양극재나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종목으로 중심을 보자면서 하나증권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LNF 중심으로 좀 보자고 권고를 했고요. 또 이제 실리콘 응급제 기업들, 뭐 대저전자 재료나 나노신시 등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뭔가 좀 발언 기대감 가질 만한 이야기 나왔나 봐요. 네, 이거는 뭐 그냥 언론 관련된 테마인 것 같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뭐 CES에서 내년까지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의 완전 자율주행차 레벨 4 관련된 출시 기반을 완비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게 사실은 뭐 모셔널 관련해서 이제 전문 기업이죠. 이쪽을 이제 방문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은 사실은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 규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좀 피력했다는 점에서 테마성의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황사, 미세먼지, 황사도 생겼습니까? 아 어제 장난 네. 아니어서 앞이 아, 안 그래요? 보였습니다. 네, 사진을 좀 띄워주시죠. 이게 아예 그냥 주말에 그 황사 미세먼지 사진이거든요. 이게 보면 이제 베이징 중심으로 해서 보면 빨간 부분이 중국이죠. 그리고 그게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서울 지역에 아주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굉장히 나쁜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 황사가 약간 바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기로 봤을 때는 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었다 볼 수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좋지 못했죠. 그래서 약간 이것도 테마성인데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다행히도 중국 춘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조업 중단이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는 조금 황사가 잦아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이게 당연히 뭐 테마로 따라가면 안 되는 섹터이겠죠.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약간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정도로 언급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오프닝의 또 다른 지표네요. 황사, 이런 미세먼지. 언제쯤 우리가 좀 맑은 공기를 다시 마실 수 있는지. 코로나 황사 어떤 거 선택할래요? 둘 다 싫은데요. 여도원 앵커. 자, 여도원 앵커의 선택은 못 하겠는데요. 둘 다 싫은데요. 둘 다 마스크 써야 되잖아요. 둘 다 써야죠. 어쩔 수 없어요. 못 어쩔 수 하겠어요. 없습니다. 아, 못 하겠네요. 그냥 차라리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자, 웹툰 관련해서 뭐 계속 이슈가 있죠. 네, 뭐 최근에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와서 웹툰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뭐 삼지 엔터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뭐 티니핑, 네. 등골핑이라 불리는 그게 많이 팔리고 있다는 점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하이투자정보에서 리포팅을 나온 부분에서 발췌를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바로 보여주시면 그 국내 웹툰 산업 시장 규모 추이인데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지금 국내 웹툰 관련된 부분에서 뭐 일본에서도 한국 웹툰으로 뭐 드라마나 뭐 어떤 뭔가를 제작한다는 게 그쵸. 최초로 좀 시작된다고 하고 있고요. 또 국내 드라마가 꽤 해외 쪽에서도 웹툰 기반의 드라마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 이렇게 표를 보여주시면 글로벌 만화와 디지털 만화 시장 규모 추이인데 보시면 그냥 일반 만화, 이렇게 뭐 단행본이나 이런 쪽은 약간 주춤하겠죠. 연평균 증가율이 4% 정도 수준이지만 디지털 만화가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죠. 연평균 20%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디지털 만화 비중도
수준도 2016년도에 23% 수준에서 2020년도에 40%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웹2이나 디지털 만화 쪽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IP를 가진 쪽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뭐 DNC 미디어나 키다리 스튜디오, 탑코 미디어, 대원 미디어 등이 상승했는데 주말 사이에 제가 슬램덩크도 보러 갔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네, 아하. 굉장히 슬램덩크. 여기서 나이가 나오죠? 네, 슬램덩크. 근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제일지로 보러 간 건 아니고요. 예, 그분께서 보자고 하셔가지고. 네, 근데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일본 만화서 뭐 배척을 하자 이건 네. 아니지만 그냥 잘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성분 혼자서 보러 온 분들이 꽤 많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일부러 갔는데도 꽉 차 있었습니다. 저도 가려고 했는데 네. 저희 와이프가 같이 보자 그래가지고 네. 아직 안 보고 있어요. 아, 재밌더라고요. 저는 사실 만화책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뭐 이름만 알아요. 뭐 서태웅, 정대만 이름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볼만해서 잘 봤다라는 그런 후기입니다. 저희 준비한 게 많은데 지금 이러다 시황 한 시간 할 것 같아서 뭐 하나 몇 가지만 꼽아서 보도록 네, 할까요? 한 가지만 마무리하시죠. 네. 그냥 제가 뭐 다른 것들보다는 LNG 관련 쪽을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게 최근에 이제 LNG 관련해서 유럽 쪽이 뭐 가격이 조금 다시 주춤하고 네. 미국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프리포트 쪽에서 작년 연말에 유럽으로 수출하기로 했던 게 수출이 안 됐어요. 프리포트 수출 재개가 올 초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는 재고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유럽 쪽에는 갈 물건이 못 나가고 있죠. 근데 이제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 중국이 좀 얄미워요. 뭐냐면 이게 뭐 어떤 표냐면 이 러시아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유럽이 구매하지 않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중국이 PNG로 천연가스를 조달받아서 이걸 갖다가 다시 중국이 유럽에 LNG로 되팔고 있거든요. 그걸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러시아 쪽이 결국은 수입이 안 되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유럽 쪽으로 막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좀 얄미운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겨울이 약간 유럽 쪽이 그나마 좀 따뜻한 편이었고 그다음에 LNG 관련된 재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잘 겨울을 나고 있는데 LNG 수요가 지금은 언론에 따르면은 아마 수입 경쟁이 또 치열해지면서 국제 가스 가격이 다시 리바운드에 나올 거다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눈여겨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슬램덩크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시황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저 보니까 바로 광고가 광고도 옆에 하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지금 주말에 박스오피스 2위였습니다. 아바타 1위가 다음으로. 아바타. 일본은 처음에 개봉했을 때 아바타를 이긴 제쳤죠. 게 네. 슬램덩크였잖아요.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다는 건데 재밌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영웅 봐야 됩니다. 영웅. 왜 화를 내세요? 3위로 밀렸어요 지금. 보셨어요? 일본 애니메이션 보실 거예요? 보셨어요? 아니, 전 영화 안 봤습니다. 근데 왜 나도 전 영화를 안 봐요. 이분 이상하시네요. 영웅을 안 보고 지금 슬램덩크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 예, 영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생은 영웅을 추천하더라고요. 자, 오늘 오늘 최고입니다. 시황계의 영웅 같은 분, 예, 증시셔터맨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